그래서 어지러움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모든 경우는 아니어도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내과 윤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지러울 때 많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어지러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러움에 대해서 상의하시러 내과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신경과가 많아져서 또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어지러움을 열심히 봐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과에서 정규약을 타 드시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와 만나시는 분들 중에도 어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어지러움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중추신경계, 우리가 뇌로 대변되는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오는 어지러움, 그리고 귀 속에 전정기관, 달팽이관, 또는 뭐 세반고리관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말초에서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곳으로 가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러움, 그리고 저와 같은 내과 의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나눠서 접근하는 편입니다. 이때 대부분 이제 어지러움이 있으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잘 찾아가셔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보는 그 어지러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그리고 또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사실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우리가 BPPV라고 해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이렇게 부르는 병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그 이석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돌이 우리 귀 속에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곳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이유로 제 자리를 벗어나서 이 세반고리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인 것처럼 계속 주변이 돌거나 내 몸이 도는 것처럼 느끼게 이상 감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이석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제 자리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 안에서 녹아서 흡수가 돼버려야 해결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그 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시술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심각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석증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주 급격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쉽게는 감기 몸살을 좀 앓고 난 뒤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잘 찾아옵니다. 전정신경염을 설명할 때 저는 그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가는 말초 신경에 감기가 걸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전정신경염도 급격하게 심하게 왔을 때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써서 그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어떤 경우인지를 본인이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함께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어지러움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주로 도움을 드리는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증들은 빈혈이나 또는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내과에 와서 어지러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빈혈입니다. 하지만 빈혈의 증상은 사실 어지러움이 주된 증상은 아닙니다. 아주 급격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피를 잃어버린다면 어지러움이 주 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빈혈의 주 증상은 우리가 가벼운 활동을 하는데도 숨이 많이 차다, 또는 굉장히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지러움의 원인이 빈혈로 판명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과에 오셔서 어지러움을 상의할 때 항상 이런 빈혈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혈액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에 불균형이 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다든지 낮은 경우 흔치 않지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교정을 꼭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흔한데요. 기립성 저혈압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별하게 질환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반인들도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은 겪어봤을 만한 증상들인데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앞이 하얘지거나 까매지거나, 그러면서 아득하게 시력이 떨어지면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놀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증상은 우리가 잠깐 다시 주저앉거나 뭔가를 붙잡고 서 있으면 수초에서 대부분은 한 1, 2분 이내에 혼자서 회복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립성 저혈압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애매하게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문제가 없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또는 운동이 부족한 경우, 하체의 근력이 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 또 내가 체질적으로 혈관의 톤이 좀 낮거나 기본적인 혈압 자체가 약간 저혈압인 사람들에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들에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어떤 특정 약을 먹고 있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들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거나, 원래 내가 혈압이 정상 혈압 또는 낮은 혈압인데 전립선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전립선 약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혈압약을 줄이게 되거나 또는 중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유는 사실 고혈압 약을 꼭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혈압인데 일시적으로 높아진 혈압을 보고 너무 섣불리 혈압 약을 먹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지러움이 있다, 근데 어지러움의 형태가 기립성 저혈압 형태라면 오셔서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맥이 있는 경우, 특히 맥이 느려지는 섬액 형태의 부정맥이 있다면 순간적인 실신이나 어지러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과에 오셔서 어지러움에 대해 상의를 할 때는 결국 심장에 대한 검사, 기본적으로는 심전도, 좀 더 나아가서는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것을 통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에 변화가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면 좀 완벽한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모든 경우는 아니어도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과에 오셔서 함께 검사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움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